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치러진 2021-22 시즌 2라운드 경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우디네세와 베네치아의 경기, 우디네세가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우디네세의 새 에이스 데올로페오가 초반 상당히 폼이 좋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이번 경기는 교체로 나와서 곧장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우디네세 최고의 수훈 선수는 바로 오른쪽 윙백 몰리나였는데요. 이번 경기 푸세토의 선취골 어시스트에 이어서 빠른 오버래핑을 통해 본인이 직접 골도 넣었습니다. 거기다 공격적으로는 키패스를 무려 4개나 만들어냈고 수비에서도 3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공격과 수비 모두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공격 시에는 양쪽 윙백인 몰리나와 스트리거 라르센 2명의 선수가 아주 높이 올라가면서 양 측면을 통한 공격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디네스입니다. 그러면서 에이스 데파우리 없이도 개막 2연승, 아주 의미있는 초반 성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베로나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인상 깊은 역전승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진지하게 인테르가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 원인은 의외로 인테르의 수호신 한다노비치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볼을 끌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결국 위험지역에서 이렇게 볼을 빼앗기고 말았던 건데요. 이게 결국 그대로 베로나의 선취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테르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차라놀로는 이번 경기 완전히 부진했고요.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에서 패스미스도 엄청 많았습니다. 완전히 베로나에게 밀렸어요. 거기다 전방에 있어야 될 제코는 오히려 크로스나 올리고 있고 다 안 맞았죠. 그래요. 전반만 보면 완전히 베로나에게 말렸습니다. 그냥 경기 플랜 자체가 다 꼬였어요. 고작 베로나 따위에 겁먹어서 징징대는 거야? 이번 경기도 우리의 라우타로는 찬스를 날려먹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지는 흐름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행운의 골이 터집니다. 페리시치의 드로잉부터 시작됐던 공격이 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라우타로가 골을 주워먹은 셈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느낌 왔습니다.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결말편, 이번 경기 영웅이 등장하십니다. 인테르로 이적한 호아킨 코레아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인테르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투입된 지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아니 근데 라치오 팬 여러분, 얘 원래 이렇게 헤더 잘했나요? 얘 뚝배기 이렇게 잘 쓰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거기다 코레아는 내친김에 쐐기골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코레아한테 3천만 유로를 쓰냐고 욕박았던 저였는데 아이씨 또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시즌 시작 전 우려와 다르게 초반 순항하고 있는 인테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와 볼로냐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가 골을 못 넣는 경기도 있네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탈란타로서는 이기지 못한 게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슈팅 수 21대 3으로 거의 볼로냐를 찍어 눌렀는데요. 다만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탈란타는 운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탈란타는 평소대로 비슷한 찬스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슈팅이 자꾸 한 끗씩 빗나가는데 평소의 아탈란타였다면 저는 대승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럴 때 아탈란타에 필요한 선수가 바로 자파타인데요. 전방에서 수비수들과 싸워주고 공중볼을 떨궈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이번 경기는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 공격에서 꼭 하나씩 해주는 선수가 바로 센터백 톨로인데요. 하나 너무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이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톨로이가 공을 갖고 올라와서 다른 선수에게 내주고 자연스럽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식인데요. 완벽하게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페시나가 그냥 슈팅을 때려버립니다. 결국 막판에 피콜리까지 넣어봤지만 끝내 아탈란타는 골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로냐의 행보는 약간 걱정이 되네요. 도미아스 다케이로를 아스널에 팔았는데 수비적인 약화가 분명히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치오와 스페지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라치오가 6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4분에 먼저 실점하게 된 라치오였는데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라치오에는 임모빌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점한 지 1분 만에 동점골을 집어넣었던 임모빌레. 이어서 전반 15분과 47분에 연거푸 골을 집어넣으면서 전반전에만 헤드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사리 감독이 새로 구상한 라치오의 공격진이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라치오로 돌아온 펠리페 안데르송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했고요. 루이스 알베르토에 이어서 파이널 서드 패스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리 감독 축구답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많은 공격 시도를 하는 점이 라치오에서 눈에 띕니다. 거기다 더 인상 깊은 건 나폴리에서 하향세를 타던 후사이까지 사리 감독 아래서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라치오가 지금 현재 더 무서운 이유를 또 하나 대자면 루이스 알베르토가 또 사기꾼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어시스트만 3개를 기록했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물론 안데르송도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라치오는 2002년생 유망주 라울 모로가 페드로의 백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세리아 무대에서 첫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베로나에서 자카니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라치오의 공격력은 확실하게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는 약간 우려가 생긴 라치오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라짜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다음 경기 출장이 어렵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토리노, 피오렌티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야심차게 데려온 니코 곤잘레스가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참 좋았었는데요. 이번 경기 세리에아 무대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다 블라우비치도 이른 시점에 이번 시즌 첫 골을 뽑아냈는데요. 시즌 초반이지만 이탈리아노 감독이 만들어갈 피오렌티나 축구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점은 중앙 공격의 빈도가 확 늘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의 마지막 경기 공격 빈도입니다. 중앙보다는 측면 공격 위주로 피오렌티나가 게임을 풀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공격 빈도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중앙 공격 비중이 확 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미드필더가 많은 상황에서 피오렌티나는 토레이라까지 영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입에서 마지막 딱 한 방이 아쉬웠는데요. 베라르디와 오르솔리니를 놓고 간을 보다가 둘 다 놓친 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행보였습니다. 반면 토리노의 유리치 감독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토리노의 수비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는데요. 피오렌티나의 첫 골 장면인데요. 이쪽가 카스트로빌리의 길목을 제대로 막고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루키치는 당연히 니코 곤잘레스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카스트로빌리를 선택을 해버리고요. 결국 니코 곤잘레스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슈팅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점도 이쪽가 블라우비치를 전혀 방해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헤더슛을 내주고 말았던 장면도 있었죠. 최근 토리노는 윙어 브레칼로를 볼프스부르크로부터 영입을 하고 미드필더 데니스 프라이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좋은 영입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수비는 왜 보강을 안 하냐고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소튼으로 떠난 리안코가 그리워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엠폴리 경기인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벤투스가 승격팀 엠폴리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다양한 조합과 전술을 실험 중인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비교적 약팀인 엠폴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닐로를 미드필더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반 21분 허무하게 선취골을 내주는 유벤투스입니다. 일단 알레그리 축구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는데요. 기본적인 상대 압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1대0으로 진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맨마킹도 안 돼서 자유롭게 뛰고 있는 엠폴리 선수들도 많았고요. 공격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디발라가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격과 수비 모두 다 안 됐습니다. 그나마 유벤투스가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곤 키에사의 개인 능력뿐이었는데요. 혼자 뭘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진짜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1무 1패로 최악의 시즌 스타트를 끄는 유벤투스입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알레그리 감독은 금방 정상 궤도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승리를 거둔 엠폴리는 창단 처음으로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는 역사를 썼습니다. 다음 경기 제노아와 나폴리의 경기는 나폴리의 2대1 승리였습니다. 지난 경기 오시멘이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라인업의 공격수라고는 페타냐밖에 남지 않은 나폴리였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경기 스팔레티의 선택은 플로리타노, 인시니에, 로사노의 꼬꼬마 스리톱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페타냐였다면 졸라 빡쳤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뭔 기회라도 줘봐야지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아니 무슨 다 경력증만 퍼먹는 나 같은 시대군 어디서 경력을 쌓나? 그래도 파비앙 루이즈가 선취골을 기록했던 나폴리였습니다. 하지만 제노와 캄비아소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저는 인테르 팬이라 사실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캄비아소라. 근데 찾아보니까 국적도 이탈리아고 이름에 S가 하나 덜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2000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인데 이번 경기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세리에아 무대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무승부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82분에 페타냐가 교체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타냐가 들어가자마자 골을 넣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했던 페타냐에게도 아주 귀중한 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많은 팀이 페타냐를 원했지만 페타냐는 나폴리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얼굴만 보면 믿기 어렵겠지만 95년생으로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나폴리는 메레 골키퍼가 아찔한 장면이 있었는데 진단 결과 척추뼈 부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2주에서 4주간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스피나 골키퍼가 국가대표에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경기 나폴리는 서드 골키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사수올로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공격수 토레그레사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삼프도리아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가비아디니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제 남은 공격수는 만 38세 퀄리아렐라뿐인데요. 이번 경기 유일하게 골과 근접했던 찬스는 삼프도리아 수비수 콜레이가 실수를 하면서 발생한 카푸토의 1대1 찬스였습니다. 날려먹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경기가 끝나고 카푸토는 공교롭게도 공격수가 부족한 삼프도리아로 이적합니다. 빠르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란과 칼리아리의 경기는 밀란의 4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밀란으로서는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우선 밀란에 온 이후 전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던 토날리 프리킥골을 넣었습니다. 새삼 이 선수가 킥력이 좋은 선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아주 상징적인 골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앙의 행운의 골도 하나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밀란에게 가장 의미가 있던 건 지루의 활약이었습니다. 거의 이번 시즌 밀란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요. 밀란에서 첫 번째 골을 2라운드 만에 뽑아냈고 PK로 멀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질라탄과 레비치가 기본적으로 부상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루의 리그 적응은 밀란에게는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밀란은 다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브라임 디아즈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잘 해줬는데요. 끝까지 영 좋지 않은 선수도 있었으니 바로 크루니치, 미드필더 뎁스가 현재 밀란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시 바카요코가 돌아왔는데요. 이적 시장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와 로마의 경기는 로마의 4대0 대승이었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전반전은 0대0으로 마쳤던 두 팀이었는데요. 로마의 모든 골은 후반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타미 에이브라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데요. 전방 압박하는 적극성도 정말 좋았고 수비를 버텨내고 탈압박하는 능력도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수비를 등지고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면서 결국 베레투 골의 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 골을 집어넣었죠. 지금까지 본 타미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쿠의 마이너 버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로마는 이번 경기 펠레그리니가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시즌 초반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버지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놀라운데요. 원래 라인을 끌어내리면서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축구를 주로 구사하던 감독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라인을 엄청 끌어올리면서 강한 압박을 걸고 점유율을 가져가는 축구를 구사한단 말입니다.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로마 큰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A매치 기간으로 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